대한민국 최초! 와! 세계 최초! 와! 우주 최초! 와! 정신무장 버라이어티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어서오세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21회 2부 시간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또 이 무더운 날씨를 뚫고 오늘은 또 저희 블루라이트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꼴통 챌린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거기 지금 밖에도 더 사람이 계세요? 아니면 지금 좀 더 있습니까? 앞으로 오셔도 돼요. 앞으로 저기 더 오셔도 됩니다. 뒤에 앉으시면 여기나 옆에 앉으셔도 되는데. 네, 여기 바닥이 여기도 더 좋고요. 네, 방송 중에 자리 정리를 하는 방송 꼴통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복도에서 잠깐 일어나셔가지고요. 자, 우리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앞에 굉장히 앉으세요. 많은 분들이 옆에서 오실 것처럼. 자, 우리 여기. 네. 우리 이쪽으로 오세요. 네, 옆에 그냥 여기 앉으세요. 편안하게 여기 그냥 네. 인조잔디에 앉으세요. 네. 그러니까 잔디밭도 있고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자, 우리 오늘 21회. 네, 앉으시면 돼요. 자, 우리 꼴통 마스터, 우리 가정 행복 코치 우리 이수경 회장님과 함께 진짜 결혼이 무엇인지, 진짜 결혼 준비가 무엇인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방송 계속하다 보니까 우리 이영석 꼴통은 정말 부부 생활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이영석 그 대표를 뵙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흔히 제가 사회에서 만난 성공남들이 보면 가정이 무너진 가정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회적인 성공과 가정을 맞바꾼 분들이 많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이기는 습관 같은 것도 같은 건데 이영석 대표를 제가 처음 보고 나서 정말 5살짜리 아이한테 존댓말을 쓰고 아들한테 집안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갈 때까지 10번 정도 질문을 한답니다. 근데 아이한테 존댓말을 쓰면서 아이가 모든 행동을 하게끔 선택권을 준대요. 5살짜리 아이한테. 그래서 질문은 이런 거예요. 놀랐어요, 제가. 그냥 신발을 제가 신겨준 게 아니라, 성민이 신발은 누가 신을 거예요? 현관문은 누가 열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누가 누를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항상 신겨주면 그 아이는 어떠냐면, 그거에 이제 길들여져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녀들 키우신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에게 재물을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문제기를 할 수 있는 지혜를 남겨줘라, 물려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사례를 제가 그 찜질방 같은 데 가보잖아요. 아내하고 같이 가면 이제 유심히 봐요. 그러면 5살, 6살, 7살 먹은 아이들이 이제 찜질을 하고 나서 옷을 입을 때 아이는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 나이가 되면 벌써 독립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근데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리 와! 내가 입혀줄게. 그리고 옷매무새 고쳐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의 그 자주성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근데 부모는, 내가 적절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영석 대표처럼, 누가 할 거예요? 라고 아이한테 물어서, 아이가 내가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적절한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 가정 행복 코치 우리 이수경 회장님과 함께 꼴통 마스터 모셔서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자, 2부는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맞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결혼을 꿈꾸시는 분들, 또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또 행복한 가정, 그러니까 가족을 이제 만드실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에게도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게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상태에서 고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혼을 준비하는 교육을 먼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여러분의 그 부모님들, 원가정이라고 부르는데 원가정의 부모님들의 결혼 생활이 쏙 모범적이지 못했어요. 우리가 보고 자란 건 그 가정밖에 없어요. 모르는 가운데 내가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삶을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쏙 모범적이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희도 그랬고요. 그래서 정말 결혼에 관한 교육은 미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이시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혼식을 하는 겁니까? 결혼을 하는 겁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 둘 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둘 다요. 자,
공부를 하는 겁니까? 학교를 가는 겁니까? 네. 집안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아버님이 뭐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셨어요, 아직? 둘 다요. 둘 다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건데, 세리머니를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공부를 하는 건데 학교라는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학교라는 게 없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웨딩, 결혼식은 웨딩이에요. 맞아. 결혼은 뭐죠? marriage. 네. 그죠? 웨딩은 이벤트입니다. 예. 결혼식 몇 분 합니까, 여러분? 30분 해요. 아니, 몇 분, 몇 분, 예. 30분 해요, 30분. 제 멘토가 5분 하셨으니까. 이렇게, 게스트의 말문을 막는 유일한 방송. 어차피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냥 이게 어차피 무료라 막 하는 거예요. 저도 돈 받으면 함부로 이렇게 나서지 않는데 무료니까. 괜찮아요. 어때요? 그게 방송의 매력이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게스트가 정지하는 방송. 꼴통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네. 다시. 어디까지 얘기했죠, 저희가?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리해주세요. 네, 정리해주세요. 웨딩은 이벤트예요. 이벤트. 30분을 위한 이벤트예요. 그 다음에 marriage는 50년, 70년을 사는 라이프예요. No. 그런데 우리가 30분의 웨딩 이벤트를 위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몇 달 전부터 예. 스드메. 예. 그죠? 어? 스드메. 그게 뭔가요?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커. 이거. 스드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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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다음에 웨딩 사진 어디서 찍을 네. 거지, 뭐. 혼수. 예. 축가. 축가. 그죠? 맞아. 뭐 연예인. 예식장. 이런 거를 예. 기자회견 하는 줄 알았어요. 특이한 기자가 오셨어요.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30분의 이벤트를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시는데 네. 정작 50년을 50년, 70년을 살기 위한 결혼에 관해서는 네. 한마디 대화를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결혼식을 준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결혼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 내가 이 결혼을 통해서 얻는 것이 뭐고 잃는 것이 뭔가를 예. 커플끼리 예. 장시간 토론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하시고 결혼하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잃는 게 뭐죠? 자유 잃죠. 맞아요. 자유 잃어요. 얻는 게 뭐죠? 대비되는 거라 그러면? 어? 아이? 아이 좋아요. 아이를 얻어요. 아이 얻어요. 결혼했는데 아이 못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도 얻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어제 만난 애는 15년 차인데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우자를 얻었잖아요. 배우자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얻은 거죠. 가족을 얻은 네. 거. 가족을 얻은 거죠. 아이들이 없지만 가족을 얻은 거. 또 잃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있는 거예요? 나를 잃는데요. 나를 잃을 수 현금을 있어요. 잃죠, 현금을. 맞아요. 현금도 잃을 수 있죠. 네. 이제는 꼭 예. 시간? 시간. 예, 시간. 뭐 상대적 개념의 시간도 예. 잃을 수 있죠. 또 그래요. 뭐를 잃을까요, 우리는? 또 뭘 잃어요? 예? 다른 여자, 맞아요. 다른 여자를 잃는다? 네. 그걸 꼭 맞아요. 잃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세요? 어떻게? 어떤 분? 그것도 고이 간직하면 될 스카프? 텐데. 저 뒤에. 네. 아니, 맞아요.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혼식을 하는 순간 우리는 30억 명의 여자와의 우리가 섹스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명의 여성과 배타적 섹스를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만 섹스 관계를 갖겠습니다고 선언하는 게 결혼식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결혼을 해요. 예. 그래서 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선언을 했으면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분노의 윤리학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예. 그 영화 참 재미있게 봤는데 거기서 문소리 씨가 그 간통을 저지른 자기 남편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취조실로 찾아가서, 예. 그러니까 살인에 연루돼서 취조실에 가 있는데 문소리가 부인으로 찾아가서 물어봐요. 예. 내가 결혼 전에 한 얘기 생각나? 이렇게 남편이 말을 못해요. 생각나지만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소리가 재차 물어요. 예. 다시 물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바람 피워도 같은 여자랑 두 번 자지 않는다라는 게 아내의 요구였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뭐 잘못된 얘기지만 그렇게 선언하는 것과 선언하지 않는 결혼 생활은 달라요. 저는 선언을 그럼요. 결혼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몇 시간이 걸리던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것들은 나는 30억 명의 여자를 포기하겠소. 나는 30억 명의 남자를 포기하겠소. 그 대신에 당신과만 배타적 섹스를 갖겠소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겠소. 그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 나가겠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은 떠나오지만 새로운 가정을 만들겠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문으로 넘겨주겠소. 라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부가 한 부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우리 스튜디오는 어디 가서 할까? 그럼요. 드레스는 이거 파인 거 할까? 뭐 네, 할까? 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럼요. 진짜로. 그러니까 회장님 아시처럼 그걸 누군가 알려주는 사람이 주위에 사실 없어요. 없어요. 네. 네.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네, 없어요. 없거든요. 또 그런 교육을 받아본 사람도 없고. 네. 그래서 결혼한 분들의 지금 결혼대 이혼 건수로만 보면 50%가 이혼하잖아요, 지금. 네. 비율로만 보면 50%가 이혼해요. 결혼하는 숫자 대 이혼하는 숫자만 보면. 그런데 모 결혼 예비 학교를 졸업한 800쌍의 부부 중에서 예. 단 3쌍만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결혼은 준비할수록 배우고 갈수록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장님도 지금 그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계세요?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예.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죠. 네. 그럼 뭐 그런 좀 저희는 뭐 직접 광고하니까 네. 뭐 좋은 거 좀 알려주시면 알아야 우리가 가니까요. 그 결혼 예비 학교 치면은 뭐 많이 나오고요. 네. 저희 이제 그 8월 31일 날 하는 갓피플의 명품 결혼 예비 학교 거기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돼 있고요. 제가 10월부터는 정식으로 제가 제 이름을 단 가정 행복 코치의 결혼 예비 학교, 또 부부 학교, 그다음에 CEO 가정 행복 학교, CEO.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론칭을 합니다. 야, 박수 많이들 와주십시오. 여기 오늘 오신 우리 그 손님들한테 특별히 좀 할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꼴통쇼 듣고 왔다 그러면 좀 얼굴이 좀 보니까 없어 보여요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좀 할인. 꼴통쇼를 듣고 오신 분들은 1% 제가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인생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요. 시가도 할인 받는 기분이네, 그죠? 꼭 할인 꼭 가서 꼭 받으세요, 아셨죠? 이렇게 또 우리가 여기서 만났다는 거 하나가 또 좋은 또 이 인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배우자를 그러면 혹시 이수경 회장님께서 우리 남성들에게 이런 배우자를 선택해라. 또 우리 여성들에게는 이런 남편감을 선택해라. 뭐 이렇게 해주실 얘기가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는데요. 요거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제 아이들이 결혼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그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해야 될 이유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20가지만 써봐라. 그리고 해야 될 이유가 단 몇 개라도 많으면 그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고 썼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하나이가 결혼을 했고 하나이는 아직 남아있지만 제가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결혼해야 되는 이유를 200가지를 쓴 분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이유를 200가지를 쓰신 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물론 같이 쓴 거죠. 어쨌든 200가지를 쓴 거예요. 저는 그분의 지금 결혼 생활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정말 아주 모범적으로 너무나 바쁜 맞벌이 부부 가정인데 서로를 위하는 마음, 자녀를 케어하는 거, 또 각자의 그 일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부분은 잘 살 수밖에 없다. 왜? 결혼 전에 200가지를 쓴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의 속속들이를 다 쳐다본 거예요. 예. 네, 장점도 봤고 단점도 봤고 과거도 봤고 미래도 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200가지요. 우리가 기혼 부부 세미나에서 배우자가 사랑스러운 이유를 20가지만 써보세요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5가지를 못 써요. 네. 5가지를 못 써나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과정을 계속 해나가면서 숙제를 주면 나중에는 20가지를 쓰고 50가지까지 쓰는 분도 있어요. 예.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를 알아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 근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배우자를 배우자라는 아, 배우자를 캠페인도 하고 배우자. 있죠. 배우자를 좀 배우자.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죠? 아니에요.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 오정철 꼴통 테이너께서 비결이 있냐 그랬지만 어떻게 사람마다 다 자기의 기호가 다른데 비결 없어요. 없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결혼해야 될 이유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정말 20가지 이상 쓰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냉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네. 지금 결혼생활 하고 계신 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헤어졌다는 이유를 한번 이유와 써보시면 헤어지지 말아야 될 이유. 그거 한 200개 쓸 거, 네, 200개. 저는 헤어져야 될 이유 하나만 더 생기더라도 이혼해야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유를 한번 적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좀 하나하나 새롭게 알아가는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좀 도움 되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수경 회장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기업인으로서도 사시고 이렇게 행복 코치로도 사시는데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시는지 좀 궁금해요. 아, 그거는 이제 뭐 저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네. 뭐 이렇게 식표도 많이 해보고 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좀 방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딱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3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마음 먹은 만큼 될 수 있다. 예. 마음 먹은 만큼. 이건 뭐 에이브리엄 링컨이 한 얘기입니다. 행복은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만큼 행복해진다라고 했고요. 2번째는 배운 만큼 잘 살 수 있다. 예.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배우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우리 결혼 생활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배우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도 운전학원을 다니고 그렇죠. 그러는데 50년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공부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잘할 수 없는 거예요. 3번째, 실천하는 만큼 잘 살 수 있다. 예. 여기 우리 실천의 표본 이영석 대표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책을 보면서 이영석처럼 하면 이영석처럼 안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근데 인생에 변명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는 이영석처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영석 대표가 그 책에서 얘기했어요.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공 안 한 거다. 그래서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마음 먹은 만큼, 배운 만큼, 실천한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겁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와우.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야,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40대 후반의 나이에, 그렇죠. 네. 새로운, 아니요. 그러니까 40대 후반에 새로운 또 그 길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또 하나의 길을 새롭게 가셔서 지금 이제 본인의 이름을 건 프로그램이 3개, 4개가 새롭게 이렇게 런칭되는 지금 이 시간을 또 맞이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진정한 꼴통 마스터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이수경 회장 오늘 만나시면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도 한번 챌린저로서 우리 이수경 회장님에게 나도 미션을 좀 받아서 내 삶을 한번 좀 이 순간 한번 좀 확 틀어버리고 싶다. 방향 한번 전환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데 좀, 네, 뭐 좀 그런. 둘 다요, 뭐 네. 이런 어머니나 아니면 네. 앞으로 결혼하실 분. 아니, 고민 네. 상담이 아니라, 어머님. 네. 네. 오늘 뭐. 나도 정말 우리 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결혼하실 분들도. 나도, 자꾸. 네, 우리. 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번쩍 들고, 우리 젊은 남성분 한 분이 올라오십니다. 네. 자, 일단 인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27살이고요. 지금 회사에 직장인을 다니고 있는 송세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송세준님,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옆에 오늘 같이 오신 분은, 예, 결혼 예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결혼 예정이라는 건 이미 이제 두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면 이제. 뭐 양가 집에 인사도 하고 왔죠.
인사한다고 다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인사를 몇 군데 다녀봤는데 내가. 인사 전문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는 후배 중에. 그럼. 인사도 한다고 해서 결혼이 아니에요. 사귄 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대학교 때 미팅 때 만나가지고요. 지금 5년 차. 5년 차. 좋습니다. 헤어질 때 됐어요. 예. 인사 드리고 헤어지는 커플 많이 봤어요. 맞죠. 우리 여자친구 장점 3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 저한테 일단 저희 어릴 때 내조라는 걸 처음으로 느껴봤고요. 이 사람이 동거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이 앞길을 잘 살 수 있도록 사실 연상이거든요, 한 살. 한 살. 저보다 생각이 많이 깊고 그리고 예쁘고 그리고 어른들한테 잘한다는 거. 너무 이 책 본 대로 이야기하나요, 제가? 아니요. 있는 걸 얘기하니까. 그럼 2가지만 더 해주세요. 계속 하면 좀 어려워지는데 이제 머릿결이 좋고요. 머릿결이 좋아요. 그리고 눈썹이 참 예뻐요. 아니,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세세한 걸 하나로. 더 해볼까요, 이제?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손톱도 예쁘다 그럴 것 같고, 발톱도 예쁘다 그럴 것 같고. 그럼 계속 우리는 공감할 수 없는 얘기만 또 들어야 되니까. 사실 근데 제가 오늘 온 이유가요. 이수경 그 회장님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고 알고 왔는데요. 사실 최근에 정말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화해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긴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둘이 서로 보면서 살짝 제 여자친구는 울었거든요. 그냥 말이 감동스러워서. 근데 저는 아직 울진 않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미션을 받고 행동하면서. 울어, 임마, 이 새끼야. 무슨 미션. 울어! 그럼 끝난 거야. 까지!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회장님한테 질문하시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얘기하셔서 어떻게 미션 만드실 것 같아요?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근이 사실 많고요. 저는 항상 제 가치관이 남들과 똑같이 살면 똑같은 목표에 도달할 거라고 해서 직장 생활 좀 야근도 많이 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좀 많이 포기한 상태인데 여자친구는 그걸 인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한테 많이 소홀하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여자친구가 제가 느끼기에는 나를 의심하구나. 예를 들어 제가 저번에 꿀통쇼 제가 오늘 2번째인데 거기 간 계기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여자 때문에 네가 그걸 알게 된 건 아닌지 오늘 가는 상상을 하는구나. 상상을. 아까 말씀하셨던. 그래서 저는 본질은 정말 나의 개발을 앞서가는 생각을 좀 만들기 위해서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번으로 여자친구는 그냥 떠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깊게 스트레스를 받고 나 이렇게 하면 목 졸릴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겠는데 이 생각이 드니까 그 여자친구한테 미움보다도 내 스스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좀 심하게 좀 다퉜죠. 한 매칭이 많네요. 맞네. 지금 막 울컥했어 지금. 이건 구슬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 구슬해. 그냥 안 풀려요. 무당한테 만나요. 구태야 되고요. 제가 원래 3,000인데 싸게 해서 한 300에 그래. 그래. 사실 싸운 그 사주도 봤어요. 한 매칭이 많아서. 그래. 여기 사주 잘 고른 데 하나 있어요. 태 뭐죠? 태경. 2만 원인데 끝내줘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회장님, 좋은 말씀. 어떻게 하면? 네, 저런 케이스 많죠. 결혼 전에 저러면 이들의 결혼 후에는 뻔합니다. 그죠. 오늘 맨날 싸울 거예요. 이제 중요한 얘기를 이제 오늘 참 좋은 사례를 들고 나오셨는데 송세준 씨가 그 여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왜 회사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왜 이런 자기 개발을 위해서 꼴통쇼를 나가는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해가 될 때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 혼자 하잖아요. 그거는 부부로서 할 도리가 아니에요. 시작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다. 난 당신이 이걸 이해해야지 이것을 할 것이고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끊겠다. 라고 선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여자친구하고 그거 하지 마. 라고 한다면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자친구가 하지 말라고 할 여자 없어요. 문제는 아까 우리 상상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자친구가 저렇게 나올 때 쟤는 저런가 봐.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상대가 이해할 때까지. 그리고 정동의가 안 되면 오케이. 내가 포기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여자친구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 꿈도 접는구나 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꿈을 더 키워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커플 간에 내 정서를 충분히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해됐어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오케이, 나 포기하겠어. 아시겠죠? 그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두 커플에게 텐텐을 하게끔 하면 되겠네요. 좋죠. 텐텐. 좋은데 텐텐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쉽지 않은 방송. 쉽지 않은 걸 시켜야 되는데. 텐텐 하시죠, 텐텐. 텐텐 하실 수 있겠어요? 예, 한번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텐텐을 두 사람이 텐텐한 그 결과물을 저희 꼴통쇼 페이스북 페이지에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 드리면 이 여자친구 저는 제 사례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새벽에 1시에 일어나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밤에 일 끝나고 나면 7시, 8시 돼요. 그러면 밥을 먹고 여자친구 집으로 가면서 데이트를 해요. 차 안에서. 왜냐면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잠자는 시간이 없으니까. 데이트를 하러 가면, 그러니까 차에서 데이트하면서 올 때는 대리기사님을 일부러 불러요. 제가 술을 안 먹었지만 왜 부르냐면 그 잘라고. 10분, 20분 더 자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지 않고. 근데 데이트한 시간은 30분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랫동안 같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쁜 거 당연히 여자친구 알아요. 하지만 같이 있는 시간 동안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령 하나 알려 드리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요일날 뭐 하고 싶은지 정해라. 밥도 뭐가 먹고 싶은지 정해라. 그리고 여자친구가 정하면 놀란 건 뭔지 아세요? 밥이 맛이 없더라도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자기가 정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제 여자친구는 제가 질문을 하면 그런 것도 준비 안 해? 남자가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누나라서 그래. 그거 이해해야죠. 누나니까 그건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그런 건 다른 프로라서 상담을 얘기하고 싶대 지금. 얘기하고 싶대. 그럼 왜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고요? 왜? 5년을 왜? 여기 통장 8천만 원 있어. 현금. 얘를 집으로 데려가요, 얘를. 8천만 원을. 바로 허락하시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 봐. 여자친구가 저렇게 욱하는 건 뭐냐면 욱하네. 아니 너무 많이 안에 회장님 욱하네. 안에 너무 많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서로 때리고 싸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선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의 말을 들어주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제가 그 무슨 전문가 맞아요. 나 오늘 여기 꼴통쇼인데 제가 저쪽에 앉았어요. 자, 그러면 텐텐 미션 지금 받았어요.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딱 얘기를 하신다면.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성인이다 보니까 오늘 안 본 지 한 2주 만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가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 혼자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자택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서로 아까 말씀하셨던 자택이 어디예요? 저요? 복정동이요. 성남 살고 있어요. 성남에서 여기 왔어요. 거기가 자취방이잖아요. 그래도 아파트 빌라는 얻어서 살고 빌라 있어요. 얻어서 혼자 빌라? 예. 혼자 빌라? 예.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집이 어디세요? 안양이요.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그 자택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셨던 들어가서. 텐텐은 언제? 들어간다니까 눈빛이 상상을 하고 계시네. 텐텐은 언제 할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 프로하고 정말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텐텐을 아까 말씀하셨던 텐텐도 하고 서로의 장점을 좀 적어볼자. 그것도 내가 물을게요. 여자친구가 자택으로 가고 싶대 오늘? 아마 그럴 겁니다. 이거 이러니까 안 되는 안 되는 거 이거를 합의가 됐어요. 오늘은 아니 왜 합의를 끌고 가면 되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딴 얘기를 이런 거 이제 만약에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여자친구한테 내가 너한테 정말 사과하고 싶은데 너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내가 사과하고 싶다.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 호텔을 가고 싶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럼 알았어. 그래, 내가 자택이 뭐야? 호텔이라도 내가 방법 같은 걸 구할게. 여기서 한번 물어봐요 지금 어디 가고 그래,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보죠. 자, 그럴까요? 우리 사과를 어디 가서 받고 싶으세요, 우리? 오늘 성함이 최경아님. 오늘 사과는 어디서 받고 싶으세요? 네. 사과를 먼저 해줬으면 했는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줬으면 하는 건데 그럼 얘가 아직 사과 안 한 거예요? 사과를 아직 안 한 거예요. 나쁜 새끼네 이거. 이 새끼 질이 나쁘네. 어떻게 저희 사과를 받아들여요? 무슨 집으로 데려가고 제가 하려고 그래. 받아드릴까요? 그런 게 아니라
야, 사과도 안 하고 자택으로 끌고 가려고. 사과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아까 해, 그럼! 빨리 해! 말하지 말고 하면 되잖아! 해야 끝나! 이거 뭐야!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자, 사과하세요. 보고 빨리 사과부터. 예, 제가 진심으로 그러면 정말 사과를 하겠습니다. 무릎 제가 꿇고, 건방지게 다리 떨면서 하지 그럼. 방송 정말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이름 부르면서 사람, 형, 1인, 자, 경아야. 자. 사랑하는 경아 씨. 눈빛 보고. 제가 사실 저는 아까 오늘 들으면서 생각한 건 제가 많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 저는 이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으로 따져.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먼저 당신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먼저 듣는 사람이 좀 되겠습니다. 정말 미안한 것 같아요. 야, 멋지다. 사과 받아들이시겠어요? 받아들이시면 하트 한번 그려주세요. 아니, 왜 옆에 남자분이 하트를 가지, 그래요? 야, 왜 같이 이렇게. 저분 외국인이라서. 외국인이시죠?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의 스케줄은 이제 사과는 했고, 자택으로 가셔서 텐텐을. 아니요, 먼저, 왜요? 또 2차 어디 회식한다고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그거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저희 끝나면 회식한다고 했잖아요. 네. 요 테이블에 앉으세요. 오늘 여기가 쏩니다. 오늘은 쓰겠습니다. 쏜다! 자. 보통 200만원 나와요. 아니, 6 테이블 아닙니까? 이거? 아니요, 그거 긴 거예요. 아니, 제가 성남에서 식당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식당으로 가시죠. 식당? 예. 식당 운영하세요? 예. 외식업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너무 자, 우리 오늘 송세조님이, 우리 이수경 회장님이 주신 미션, 텐텐을 꼭 하셔서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는 그날까지. 자, 우리 같이 응원의 고를 한번 몰아주시죠.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아니, 회장님. 또, 아니, 직접 화해하면서 데이트 한번 하라고 이거 한번 선물을 또 준비해 오셨어요. 아직 구매는 못했어요. 못했어요? 예. 그럼 책을 드릴까? 아니면 이걸 드릴까? 둘 다. 둘 다. 그러면 잠깐만. 이 책을 읽고요. 예, 일주일 안에 읽으시고 두 분 다 저희 페이지에다가 두 분 다 본 거, 깨우친 거, 앞으로 살면서 적용할 거, 요 세 가지를 딱 구분해서 올려놓으세요.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멋지다. 자, 이거 따라 가져가세요, 이것도. 오늘 어차피 이따 삼겹살 쏠 거니까. 네. 이거 구준희 씨가 협찬해 준 거예요? 맞습니다. 예. 고맙다고 말씀드리세요. 그 짚라인 탑승 후기도 올리세요. 네. 짚라인 탑승 후기도. 네. 거기 가서 좀 줄 잡고 사과하세요. 아셨죠? 다시. 네. 자, 우리 끝으로 우리 이수경 회장님 오늘 소감 한 말씀과 또 우리 앞으로 젊은 청춘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네,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요. 정말 이 방송이 나는 104등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네.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막,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제가. 예, 기뻐서. 이렇게 많은 웃음이 있고 그런 곳인데, 이것이 1등이 될 때까지,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우리 이수경 회장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꼴통